저는 주로 요즘 뭐 칼럼 쓰고 또 유튜브 방송하고 이러는 거 가지고 뭐 북한 핵 문제, 뭐 북한 정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경제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야내국당 애국정책 전략연구원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굉장히 고맙게 저희 토론문은 이 자료 70페이지부터 10페이지 정도 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영원한 후원자였던 엥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의 부재는 정치의 부재다. 그 이야기가 하고 나서 마르크스가 공산당을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이라는 의미는 우리 이제 지금 오늘날의 시절로 이야기하면 뭐 사상이나 또는 이념과 관련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리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준모 교수님은 뭐 지금 늘 이제 경제학을 가지고 늘 많이 발제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아까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양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고 그 정책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떤 정책 프레임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경제의 한국 경제가 이런 위기에 직면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석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좀 가셔서 한번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양 교수님이 지금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뭐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양 교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는 경제의 길이 있고 정치는 정치의 길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권력이 경제에 개입하면서 필연적으로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 이제 저는 이거가 경제는 경제의 길이 있고 정치는 정치의 길이 있는데 정치가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개입되는 이런 현상을 제 나름대로는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해봤거든요. 이 경제의 정치화와 관련된 개념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레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경제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르게 주장한다면 경제 관계 한다면 막스주의의 ABC도 모른다. 라고 레닌이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경제의 정치화라는 현상은 정치가 경제 관계를 바꾸는, 경제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근원, 위기의 근원도 바로 경제의 정치화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레닌이 주는 경고는 결국은 경제의 정치화의 현상이 심화되면 경제가 어디로 가느냐, 사회에 진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해 준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마워요. 어떤 측면에서. 경제의 정치화 현상에 대한 레닌의 경고는 사실은 경제 체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 정치화 현상이 높을수록 경제 정치화 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집단화의 현상이 강화되는 거고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는 현상. 그래서 사회주의가
그 경제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면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가는 거고,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이런 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양 교수님이 발제한 내용을 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기업, 평화와 번영을 한다. 뭐라고 경제정책 기조 5가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여기서 제가 시비를 2가지만 걸고, 첫 번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국민 주권을 강화해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북한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국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소위 말하는 주체사상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저는 확정을 못하겠고, 그래서 이 정책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정책 기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듣고, 또 하나 내 삶을 책임지는 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궁극주의 또는 국가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누구냐? 저는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귀중한 가치는 선택이고, 자유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그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얻어들일 수 있는 가치는, 첫 번째 가치는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지금 이 순서가 역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기조는 국민 대중의 경제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 대중이 경제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제가 인민 대중의 위해 공급한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로 저는 해석되었습니다. 이 2가지 주제는 시장 경제를 외면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 구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가 처음 절대 정책을 발표할 때는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남북한 간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남북한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입니다. 라고 1992년 청량에서 사람 중심 철학이라는 책자를 발간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썼고, 여기서 나오는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는 북한 주체 사상의 핵심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는 북한 헌법에도 등장하더라고요. 71페이지 4번 각주를 달아놨는데 제3조에 북한 헌법 2016년 개정된 헌법을 보면 제3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를 따와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북한의 용어에서 혹시 차용해 왔으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
소득 주도 성장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임금 주도 성장에서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의 기원을 볼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 기조라기보다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 기조라는 점을 저는 자꾸 의심이 들고 의구심도 들고, 바로 이런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 기조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현 경제 위기의 근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명분으로 시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카드 수수료이나 부동산 세금 인상, 유치원 공립화 등과 같은 것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약탈하는 정책이며 약자에 대한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약탈하는 정책으로 반사회적 약자 정책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경제체제의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의 체제도 있고 열성의 체제도 있고, 우성의 체제는 진화 발전이고 열성의 체제는 우리 사회에서 못해야 됩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외액 경제가 체제 경쟁을 벌였는데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살아남았지만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지구상에서 몰락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완벽하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는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체제를 진화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교훈은 이 체제가 어떤 경우에는 포용적 경제 제도로 발전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착취적 제도로 발전될 수도 있고, 포용적 제도는 인간 모두를 위한 제도라고 하면 착취적 제도는 일부 지배 계층을 위한 제도다. 당연히 우리는 수용해야 될 것이 포용적 경제 제도라는 것.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서 말을 끝내려고. 경제의 정치와의 현상은 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이념이 경제의 정치와 현상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희석시키기도 하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념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체제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여부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 복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제 한국 경제가 정말로 위기에 벗어나려고 하면 새로운 경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 기조로 전환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대한애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진화 발전시키는데 좀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